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이 규정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 질문은 시정 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정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구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 신평1, 신평2, 비산, 공단, 광평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교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해 방지 대책 마련 및 행정 대응, 공단동 정주여건 개선, 불법 주정차 및 주차장 문제 총 3가지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수해 방지 대책 마련 및 행정 대응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10일 새벽 1시간 만에 60mm의 엄청난 폭우의 도로와 교량이 통제되는 등 대형 재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구미 관내 3개소의 도로가 통제되었습니다. 원평동 인근 하천 수해 상승으로 덕산교 일대는 통행이 제한되었고 지역 주민 51명은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본의원의 질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해 방지 대책 마련 및 행정 대응 주제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장마철 대비에 시민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문 감사한데요. 제가 답변 드리기 앞서 우리 이재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꼭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빼고 하겠습니다. 시간에서. 이재현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구미시 의회 제74조에 의하면 시정 질문 중에는 의회 허가 없이 발언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시간이 40분을 제한되어 있고 본 의원 또한 이 질문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부족한 실정이니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0분 내에 빼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 방지 관련해서 이번에 옥성에는 한 360mm가 오는 등 일부 폭우도 많이 오고 또 폭염도 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는 전 직원들뿐만 아니라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번에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천 원격 차단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 중 범람 빈도가 높은 신평 덕산교에 원격 차단기 설치를 추진하도록 24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하였고 3억의 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시에서는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원격 차단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천 순대로 지금 착실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금오천이 아무래도 우리 시 안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원격 차단기를
기 설치했고 두 번째로 구미천이라고 보고 지금 설계를 완료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아마 설치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실제 설치된 장소가 본위원회 요청 사항이 덕산교가 아닌 말씀대로 금호천에 설치되었습니다. 3억의 예산이 구미시에서 발송한 안전 문자를 살펴보아도 경고 빈도가 가장 높은 덕산교의 원격 차단기 설치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산교가 아닌 금호천 18개소에 설치된 것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의원님 덕산교가 많은 비가 올 때 침수도 되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원격 차단기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금호천을 일단 걸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원격 차단기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우리 경찰서와 우리 하천과에서 체크를 하고 CCTV를 체크해 가지고 차단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인력이 바로 나가서 차단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6월 설치된 금호천의 18개의 원격 차단기가 이번 수해 기간 통신 에러로 단 한 번도 작동되지가 않은 사실 알고 계십니까? 통신 에러가 아니고요. 그걸 설치를 금년에 했는데 아직 통신 그 관제센터하고 테스트로 준공이 안 돼 있었습니다. 준공이 안 돼 있고 지금 이제 테스트 기간 중에 이제 폭우가 이번 여름에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서에서 보고받기로는 통신 에러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답변에 다르신데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또한 신평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을 위하여 덕산교에 설치해라 했던 3억 원의 시비를 다른 곳에 설치한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번에 설치한 원격 차단기가 작동하지도 못하는 원격 차단기가 시민들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구미시 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동이 예, 아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작동이 지금 완료 준공이 의장님 되지 의사진행 않고 발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 74조에 의해서 발언권을 받고 답변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답변을 하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님. 시민의 혈세로 작동하지도 못하는 원격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과연 김장호 시장님과 구미시가 수해 대비에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수해 대비를 위해 무엇이 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격 차단기 23년도 행안부 특별교부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구장근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서 2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중 5억 원은 하천 진입로 원격 차단기 설치 예산으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구미시는 24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연말에 아마 확정이 돼가지고 당초에는 못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 예산에 아마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님,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더라도 시비 매칭이 필요 없고 또 특히 재난과 관련된 특별교부세는 올해 수해 대비를 위해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충분히 연초에 사용했었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이미 선산 끼끼굴천 7억 원, 장천 불당천 2억 원의 특교세를 추경 성립 전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차단기 설치 예산 5억 원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산하고 그쪽에는 호안 공사이기 때문에 응급 바로 하지 않으면은 정말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응급 복구 차원에서 추경 성립 전 실시를 했고요. 원칙적으로 예산은 시의회에 세워서 편성해서 승인을 덕한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예외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 추경 성립 전 시행을 하라는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 아마 해당 부서에서 선산 쪽은 그게 호황공사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 하천이 더 패이고 이렇기 때문에 했는 것 같고요. 원격 차단기는 원격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와 우리 하천과 직원들이 인력이 나가서 바로바로 지금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의원님 이해합니다만은 이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에 통과되면은
하반기에 설치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충분히 추경 성립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리나 인근 지자체에서는 인명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대 모 시민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해 때문에. 그리고 이번 수해 당시 52명의 주민들이 대피하여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님 좋습니다. 지금 추경 성립 전 편성 예산 의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액 53억 5,400만 원. 시장님이 2024년 추경 성립 전 편성 내용을 제가 전액 확인해 보았습니다. 33건을 사용하셨는데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스터 금호대, 족구대회, 용무도대회, 농구대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하다못해 복지정책과 사무용품 구입까지 많은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이 있었습니다.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격 차단기 설치에 우선순위를 둬야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이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모든 행정이 안전과 이걸 우선적으로 하는 걸 맞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맞고 다만 대부분의 문화 행사가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추경 성립 전 집행을 했는 것 같고요.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시의회에 아마 상임위나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제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문화 행사의 전 집행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추경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것은 드리겠습니다. 항상 최소화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교부세 추경 성립 사용은 실질적으로 재난이나 특별한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문화행사 일정 때문에 미리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나 7월, 8월이 장마철인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대비하여 1월에 충분히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걸 뭐 설계도 하고 뭐 절차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그만큼 급하면 연초에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덕산교 네. 원격 차단기 설치가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이 나가서 바로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계가 더 철저하게 막느냐, 네, 시장님 좋습니다. 사람이 더 철저하게 막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네, 시장님 좋습니다. 네. 시장님 발언에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네. 뭐 각종 문화 행사 예. 그리고 복지정창과의 사무용품 구입보다도 덕산교의 원격 차단기 설치가 급하지 않다는 말씀이 신평 주민들한테는 매우 가슴 아프게 다가올 그렇게 것 같다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발언을 좀 들어주시기 아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이 직접 가서 차단하는 것이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원격 차단기 기계에만 의존하는 것이 과연 완벽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가서 차단하는 게 더 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했느냐 나중에 할 거냐 이런 문제는 그게 우선적이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원격 차단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도 같이 가면 어떨까요?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더 좋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장님. 원격 차단기가 잘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과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 만약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격 차단기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원격 차단기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닙니까, 시장님?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은 적기 때문에 원격 차단기를 이용해서 적은 인원으로 그 기계를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할 뿐입니다. 시장님, 작년 제가 임시회에서 업무 보고 중에 지시한 내용은 새벽에 1시간마다 동해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는 그 직원까지도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IT 구미시라고 하는데 원격 차단기 설치하고 통합감찰대센에서 확인해서 즉각적으로 원격 차단기 내려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특별교부세 본 예산안 미편성은 변론을 하더라도 하천 원격 차단기 설치 예산을 추경 성립 전 사용하지 않고 문화행사 등은 하다못해 복지정책과 사무용품까지 성립 전으로 사용하신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안전보다 문화행사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기적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하여야 올해 수해에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야 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에게 매우 부끄럽습니다.
특히 서로 부작은 믿었습니까?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확보하여 예. 특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구미시에서는 5억이라는 예산을 잠재워 놓고 올해도 어김없이 매년 찾아오는 장마에 또다시 시민들은 안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소극행정 이제는 탈피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말로만 적극 행정이 아니라 추경 성립 전 필요하면 재난 안전 이런 것들은 빠르게 연초에 편성하셔서 예산 사용과 사업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해 관련 부서 행정 공백 최소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7월, 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합니다. 해당 시기에는 수해 관련 부서인 안전재난과, 하천과, 산림과 등의 부서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예. 본 의원이 지난 집중호우 당시 7월 10일 침수된 덕산교 현장에서 원격 차단기와 관련하여 하천과 담당자와 통화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담당 부서는 담당자가 해외여행으로 인한 장기 휴가 중이며 담당 부서는 일주일 뒤인 담당자가 휴가 복귀하는 7월 16일 이후 답변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난이라든지 폭우가 예상되는 시즌에 우리 시에서는 총무과를 통해서 각 부서가 원칙적으로 비상근무 또는 정상근무 또 가급적이면 연가자재 이런 걸 아마 공문으로 보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일과 가정에 양립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위 직원의 뭐 연가라든지 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과 부서장이 업무 공백 또 다른 직원이 할 수 있는지 또 전반적인 그 재난에 대비한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사장이 적절히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1900여 우리 공직자가 재난이 온다고 해서 전원이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비상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3분의 1을 근무한다든지 그 양에 따라서 재난의 우려에 따라서 2분의 1을 근무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이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한 건도 없었고요. 기민하게 우리 뭐 하천가라든지 안전재난과에서 정말 노력을 했고 또 읍면동의 직원들도 노력을 했고 또 주민들도 41만 시민들도 요령대로 적극적으로 대피하든지 해서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고요. 다만 일부 뭐 도로가 조금 유실된다든지 산에서 사면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또 응급복구도 최대한 빨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님. 뭐 말씀하고 싶은 부분 많은 건 알고 있고 저도 질문한 내용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담당자 장기 휴가 및 행정 공백에 대해서만 여쭤봤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짧게 앞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휴가를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부서와 대직자는 관련 현황을 숙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도 즉시 제공하지 못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시정 질문을 통해 한다는 것 자체가 구민 시민분들에게 부끄러워 고개를 들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 또한 시의원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천과 안전재난과 산림과 등의 재난 관련 담당 부서는 예상되는 장마철과 같은 시기에는 가족여행 등 해외여행 등 장기 휴가를 지양해 주시고 불가피할 경우 대직자는 현황 숙지를 정확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미시청 공무원 한 명 한 명은 41만 구미 시민을 위한 유일한 담당자입니다. 시민이 필요한 순간에 자리를 지키고 업무에 책임감을 가져 신뢰받는 공무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구미시는 폭우로 인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사례가 없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3건 정도, 3군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곡동인데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한 발목 정도로 좀 침수가 됐고 그래서 빨리 응급 조치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명이라든지 뭐 차량 침수라든지 이런 피해는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님, 지금 현재 침수 사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30일 오전 11시 시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한 시정질문 사전 답변 자료와 대답이 다릅니다. 왜 폭우로 인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사례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아마 그거는 실무자의 착오 같은데요. 우리가 이 공동주택 부서에서 침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법령에 따르면 의무 관리 대상이 있고 비의무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에서 의무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아마 직원이 착오로 의무 관리 대상은 침수 사례가 없었지 않느냐 이것을 잘못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이 시정질문 답변 자료는 시장님께서 직접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혹여나 오는 오전 10시 30분 법무팀으로부터 보고받고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신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구미시 의회 규칙에서 시장님께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시정질문 사전 답변 자료, 시장님이 확인을 정확하지 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제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시 수해 방지 대책 마련 및 행정 대응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확한 동향 파악도 되지 않는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단동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공단동은 1969년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후 현재까지 구미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구미시의 경제적 성장은 구미공단, 그중에서도 1공단의 노력과 희생에 입힌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성과에 따른 여러 혜택은 1공단 지역이 아닌 관공서나 주요 상권 등에 형성되어 타 지역에 주로 주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단동 주민의 광평초등학교 통학 차량 관련 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미시 25개 읍명동 중 유일하게 학교 시설이 없는 것은 공단동입니다. 공단동 초등학교 설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바로 초등학교 설립이 힘들다면 학생들의 통학권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공단동엔 초등학교가 없어 인근에 광평동에 있는 광평초를 이용하고 있고 광평초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광평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 314명 중 공단동 파라디아 거주 학생은 231명입니다. 광평초 학생의 약 74%가 인근 공단동 파라디아 주민인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대형 1대, 중형 2대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명목상 병설유치원 소속 통학 차량 운행 의무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통학 차량은 없습니다. 최근 강평초등학교 유치원 원화수가 4명으로 급감함에 따라 통학 차량 미지원 상황의 발생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공단동 거주 학생들의 통학권 개선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듯 보입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여 통학권 개선을 위해 시에서 등하교 통학차량 제공 관련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교육청과 관련 업무 연찬이 실시된 적이 있는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의 통학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우리 의원님 지역구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신 데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학교 통학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경상북도 교육청 통학 차량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그 지침에 지금 현재 광평 초등학교는 병설 말씀하신 대로 병설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유치원 통학 차량으로 아마 이래 인가나 지원을 받아서 현재 대형 1대, 중형 2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병설 유치원의 원화수가 한 4명까지 주는 등 우리 그 부모님들께서
이게 시장님, 없어지는 게 아니냐. 답변 우려를 감사하나 하고 그 있는 부분은 것으로 제가 알고 이미 있습니다. 설명한 내용이고 예,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예. 내용은 예. 지금 답변과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파라디아가 되는데 파라디아에서 광평 초등학교까지는 통학거리가 걸어서 2.9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한 45분을 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 학생들이 걸어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도 그 6차선 대로가 있고 횡단보도가 11개, 육교가 2개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는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청 통학 지원 조례에 의하면 유치원 그 통학 지원 조례 내용에 의해서 지원이 불가하다면 그 다음 4조 마항에 보면은 통학 거리가 학생들의 신체와 위협과 신체에 뭐 이렇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되는 경우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아마 8월 중에 도교육청으로 이 안건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동향이 파악되고 있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이거는 사실상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도보로 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또 대로고 또 횡단보도가 11개 있고, 이거는 학생들의 신체에 위협이 가하는 거리다, 이렇게 해서 구미교육청과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는 도의 도의원님들 중에 8분 도의원 중에 2분이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좋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시에서 등하교 통학 차량 제공 관련 지원이 있는지, 교육청과 업무 연차는 실시되고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관련 내용을 현안을 쭉 얘기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얼마 전 구미시는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되었다고 대대적인 언론 홍보에 나섰습니다. 공단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평범한 통학권도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과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 친화 도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구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외치며 절충생과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공단동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음 학기에는 통학 차량이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구미시의 현실입니다. 구미시에서는 현재 시장님의 답변과 같이 단순히 교육청 업무라는 핑계로 또는 교육청에 해야 할 일이라며 도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며 공단동 학생들을 외면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교육청과 업무 연찬을 통해 공단동 아이들의 통학권을 보장해 주시고, 지금 이번 3월에도 현재 대형 2대에서 한 대로 줄었다가 2월 29일 날 강평초등학교에서 중형 2대를 추가하여 강평초등학교 학생들은 등교 4일 전에 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가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안 해주면,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교육청에 예산 지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거 돈 얼마 안 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지원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소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 자체 돈으로 쉽게 가려냐 이거죠. 시장님 좋습니다.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6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경비, 교육환경, 통학 등에 신경 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시장님? 전혀 못할 상황인가요? 우선에 지금까지 이렇게 그 유치원에 의한 통학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그동안의 지역의 정치권에서 노력해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2년 현재 구자공 국회의원님 도의원 당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먼저 노력해가지고 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요지 아까 이거였습니다. 과연 구미시에서는
교육청과 업무 연찬을 한 적이 있는지, 교육지원청장을 만나서 이 내용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이제 싶습니다. 있습니까, 앞으로 시장님? 노력해야 되죠. 이제 8월달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육청 업무라고 외변할 것이 아니라 구미시에서 구미 시민을 위해서, 다른 옆 지자체 시민도 아니고 구미시 공단동 주민을 위해서 충분히 교육청에 업무 연찬하고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면 시장님 서울도 많이 다니시는데 교육관 찾아가서, 교육지원청장님 찾아가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하여튼 좋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단동 고원조성과 구미대교 남구미 강변 상천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전역에 도시공원 시설이 산재해 있지만 공단동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고원다운 공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공단동은 이상하게 초등학교도 없고 공원다운 공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공단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 대해 너무나도 무신경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지역의 시도위원이 합심하여 얼마 전 평생학습원 부지 내에 녹색 쉼터를 조성한 것이 공단동 주민이 이용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혹여나 최근 산당봉 경북지역본부 맞은편 신규 조성된 공원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신다면 이는 공단동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운동 공간으로 이용했던 인근 근로자 운동장을 알고 계십니까? 구미시 의용소방대 주부배부대회 같은 시와 기업체의 각종 행사를 이 근로자 운동장에서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부지를 구미시는 전자정보기술원 구미 첨단음료 기술타워로 개발하였고 일부는 민간에 매각돼 현재 그 기능을 잃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는 구미시가 공단동 주민을 위하여 공단 파라디아와 3주공 사이에 위치한 폐허가 되어버린 구 LS전선 사원아파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구미대교에서 남구미 강변대표기를 조성하여 현재 끊겨 있습니다. 공단동에서 비산을 거쳐 지산까지 가는 산책길을 연결하는 등 공단 주민을 위한 공간 창출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공단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공단동이 우리 구미시 25개 읍면동 중에 앞으로 가장 발전을 할 지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래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정주 여건이 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부대 시설이 필요하다고 볼진데 우선의 공원이 한 6개 정도 지금 조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것이 꼭 그 주거 지역 옆에 있어야 되느냐, 공단 근로자도 쉼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평생교육원 앞에 녹색 쉼터라든지 또 뭐 동강 알탕 앞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기능에 따라서 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공단동이 우리 지역에 수영장이 5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 그 중에 한 개가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공단장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는 수영장, 헬스장, 기타 근육이 있고 또 평생교육원이 거기에서 뭐 여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가까운 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또 민간 시설이지만 그 예스 스포츠 파크도 있습니다. 물론 뭐 돈 경비는 들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걸어가면은 낙동강이 있습니다. 낙동강이 있는데 민선 8기 이후에 그 잡초만 무성하던 야구장을 5개 중에 3개를 지금 최신식으로 다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앞으로 저기 순천병원 옆에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해서 한 2,500억 가까이 들지 싶은데 거기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행복주택 또 청년들이 올 수 있는 문화공간과 복합시되어 있는 산업 라키비움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서 있고 또 하나는 청년 근로자들이 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운동장이 다 없어졌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없어졌는데 그 땅은 산당공 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공에서 아마 매각하고 그 과거에 그런 게 있었지 않나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넓은 공간이 뭐 그냥 막 건물만 지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된 게 있어서 안타깝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초기 단계지만 지금 대한민국 1호 지역 활성화 펀드로 이래 가지고 500실 규모의 청년 근로자들의 오피스텔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국가 사업으로 진행됐고 두 번째는 또 빈 공간에 지금 초기 단계지만
브랜드 있는 호텔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동이 직업이 있고 주거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이런 직주락이 공존하는 앞으로는 그런 브랜드 있는 도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네, 있다는 좋은 말씀 말씀을 많이 주셔서 너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공단동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 중에 네. 저 남구미대교에서 구미대교에 있는 강변 데크길 그 조성하는 건 부분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그 부탁드립니다. 부분에 시간이- 대해서는 예. 지금 우리가 도심 중앙을 흘러가고 있는 낙동강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민선 8기 이후에 낙동강에 많은 애정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캠핑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2 캠핑장을 조성 중에 있고 거기에 축구장, 아까 말씀 야구장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를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동락공원에 클라이밍 짧게 답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스포츠, 여가, 힐링, 문화 공간을 지금 낙동강에 넣고 있고 또 재래식 화장실도 싹 다 바꿔가지고 지금 공단동에도 2개가 지금 아마 현대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아까 데크길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 낙동강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전체 강바람길을 조성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1단계로 비산 나루터의 강변으로 이렇게 했고 2단계로 비산 나루터에서 아까 덕산교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넘어서 캠핑장까지 지금 아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다른 부분 말고 시간 관계상 거기서 구미대교에서 남구미대교 그 데크길 부분이, 조성될까요, 시장님? 그 부분이 데크길에 대해서는 지금도 강변으로 일부 산책길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검토해가지고 네, 시장님 가능성이 제가 있는지를 지역 주민과 검토하겠습니다. 함께 다녀와 봤습니다. 길이 끊겨 있습니다. 오늘 공단동 주민들로 와 계시는데 길이 끊겨 있고 기존에 있던 자전거 도로 인도 2개가 있었는데 전에 시장님 계실 때 자전거 도로를 강바람길 조성이라 해서 그 뭐 연산홍 등을 뭐 다 심어놨습니다. 걸어 다닐 때 강변이 안 보일 뿐더러 그리고 또 지금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좋습니다.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공단동 주민의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7월 20일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어느 지역을 특정하여 물놀이장이 생겼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곧 도서관과 지하주차장, 공원에 맨발 걷기 코스까지 생긴다며 살기 좋은 동네로 업로드하셨습니다. 이 중 그 어느 하나도 없는 공단동 주민이 해당 글을 보았을 때 느끼는 박탈감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동인구 5만의 공단동 4천여 명 우리 구미 시민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임을 집행부에서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무쪼록 너무 감사드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의원님이 노력해 주이소. 네, 그래야겠습니다. 예.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남명국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예. 25개 읍명동 수건 사업 중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주차난일 것입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공영 주차장을 비롯한 주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평, 비산, 공단, 지산 등 구시가지 같은 지역은 도로가 좁고 공영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흔한 공터조차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지산동의 지산도로의 구미보건소 일대, 신평 2동 끝 골목입에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신기초등학교 앞, 비산동 세비산 금고 3거리의 주정차 문제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무관용으로 집중 단속을 하여 인근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주차난에 따른 불법 주정차 이에 대한 구미시청의 대응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그 민선 8기 이후에 특별에게 34억 5천만 원, 일반에게 381억 원을 투입하여 공영 주차장 9개소 1258면, 시민 행복 주차장
31개소, 1,565면 등 총 40개소, 2,814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 7기 4년 동안 조성한 14개소 747면의 4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는 행복 주차장 등 공영 주차장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좋습니다. 그 주차장 조성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2024년도 총 13개 중에 예. 지금 11개 조성되어 있는데 일부 동에 편향되어 있죠. 예, 뭐 주차장 조성을 하다 보면 제가 동을 언급하기 어렵지만 예. 지금 11개 중에 특정 동에 총 5개 되네요. 그죠? 예. 맞죠? 2024년도에는 예, 그 조금 뭐저 강동 지역이 좀 많습니다. 맞죠? 예, 예. 예, 갑 지역에 한 군데뿐이죠. 예. 그 뭐 주차장 그것도 제가 예. 비산동에 직접 주민들 쫓아다니면서 찾은 DC마트 옆 자리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국장님, 예. 불법 주정차를 하는 근본적 이유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속도 좋지만 불법 주차를 하지 않을 여건을 만든 후에 예. 단속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희들도 시민 불편이 많기 때문에 단속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그 안전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장훈 시장님 부임할 당시 22년 100여 대에 불과했던 고정형 불법 주정차 위반 CCTV는 23년에 123대, 24년에는 현재 140대를 목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은 과태료 고지서를 여러 번 받으니 어려운 삶이 많이 힘듭니다. 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정형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장님? 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경찰서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연도별 고정형 CCTV가 현재 7월 말 기준 운영되고 있는 134대입니다. 올해 추가로 6대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 아까 총 140대가 되지 않습니까? 140대가 되는데 예. 이 고정형 CCTV 증가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는 2022년도에서 올해까지 9대 설치했고 그 신축 왜 아파트를 설치를 통해 하고 가지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18대가 추가로 되다 보니까 뭐 시보다는 저 공공 신축 아파트나 이런 그것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저 국장님, 예. 김정도 있네요. 네. 구미시 우리 해외규칙 7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질문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안건이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문하셔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추가로 시간 초과 질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마무리 발언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CTV 과태료 수입은 23년도 기준 24억 6,200만 원입니다. 예. 23년도 구미시 전체 주차 요금 수입이 17억 원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수익금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사용되어지는데 전용 주차장 조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21억 원의 수준만 사용하고 있고 3억 원은 다시 신규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께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 발언대에 나오는 게 15분 정도 넘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단속 물론 필요합니다. 다만 관공서 등 대형 건물 주차장 야간 개방, 주차장 도성 같은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난 후에 단속을 강화해야지 주차장은 확대되지 않았는데 단속만 강화하면 그 차량을 다 어디로 가라 할까요? 앞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액은 모두 주차장 조성 사업에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마지막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시간 확인이 되셨나요? 예, 17분에 오셔가지고 40분 초과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바로잡아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구미시가 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모든 문제를 끊임없이 다뤄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본위원도 신뢰받는 구미시를 위해 반드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김상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사항 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